6월 10일 목요일 저녁 7시 정각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옥녀봉이라고 하는 수도산인데요. 옥녀봉이 있는 수도산입니다. 봉우리 이름이 옥녀봉이고요. 병광세는 없습니다. 지금 저녁 클래스의 아이들도 검은띠 아이들 제가 따로 데리고 와가지고 산보를 좀 시키고, 그야말로 산보, 야트막한 산을 좀 달리고 운동 좀 시킨 다음에 저는 또 막간을 이용해서 영상을 켜본 거예요. 여기 보면은 김유신의 길, 여기 이제 김유신 장군의 가묘가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김유신의 길에서 볼 수 있는 외래식물 이래 가지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생태계를 이제 교란시킨다고 하면서 돼지 풀, 미국 자리공 이렇게 하면서 이건 외래에서 들어와서 우리 생태계를 교란하는 나쁜 놈들이다,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거죠. 우리 다른 지역 뭐 제가 다 등산로 같은데는 못 봤습니다만은 경주가 어떤 곳인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다른 식물들은 다 원래 여기에 계속 존재해왔던 것인가 보죠. 너무나도 재밌는 이 환경관, 뭐 종합해서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얼마 전에 탁석산 씨가 조선 국뽕 같은 그런 거 넘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책을 펴내기도 하면서 우리가 한우라고 부르는 소 있잖아요. 거기에 유래에 대해서도 그분도 다시 또 언급하기도 했는데, 책에서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우라고 다 한자를 붙이잖아요. 뭐 한식, 한복, 한옥, 한과, 뭐 다 한자를 붙이죠. 뭐 예를 들어서 K푸드 뭐 이런 것처럼 K를 붙이듯이 그렇게 하는데, 한우가 오키나와에서 오키나와 물소 한 상을 조선시대 때 들여와 가지고 교배를 해 가지고 변천하면서 지금까지 흘러온 게 우리가 부르는 한우라는 겁니다. 1461년 그러니까 조선 이시 독재 체제 연식으로 한다면 세조 7년, 그때 이제 오키나와에서 오키나와 물소 한 상을 경북 웅천에다가 겨울을 보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도성으로 가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이제 연구도 하고 길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먹고 있는 한우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영상 뒤에 된다면 조선시대 때 조선의 소를 어떻게 표현해서 그려놨는지, 지금의 소 모양하고 좀 달라요. 그 소 그림과 지금 현재 오키나와 물소 사진을 제가 영상 후미에 한번 붙여볼 테니까 한번 비교해 보세요. 흡사합니다. 근데 제가 저 이야기 아까 뭐 외래 식물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오키나와 물소를 들여와 가지고 한우라고 지금 칭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신토불이다,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그런 이제 사상이요. 제가 억측이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그런 정서와 결합되기가, 그쪽으로 수렴되기가 굉장히 십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오키나와 물소를 가지고 제가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식물이든 인간이든 다 그렇게 섞이고 교류하고, 그래서 현재를 만들어내고 앞으로 또 변천해 나가고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태권도도 마찬가지죠. 태권도인들 일부는 솔직하지 못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식민지 근대 사관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과 맞물려 가지고 태권도는 우리 고유의 것이야, 일본 영향을 받은 게 아니야, 자꾸 이렇게 이제 우기거든요. 근데 우긴다고 해서 그 될 일이 아닌데 그렇습니다. 일본도 일본 국민성이 전체주의적 속성을 굉장히 띠고 있어요. 사실은 과거에 소련의 관료가 일본에 가보니까 야, 여기가 우리가 꿈꾸던 사회주의 국가가 여기에 만들어지고 있었구나라고 했다고 하는 그런 썰이 있는데요. 일본은 굉장히 그 사회주의적인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좀 다르긴 하지만 자칫하면은 또 과거와 같은 행동이 벌어질 그런 이제 불씨가 조금 남아있다고도 봐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물론 이제 그 일본인들이 자정하는 이성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어가 되겠지만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광우병 이야기 또 해야죠. 모든 일은 기승전 광우병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우리의 시행착오, 우리의 반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소는 저는 어릴 때 이제 국민학교 때 학교 갔다 오면 소 풀 뜯어 먹인다고 소 풀어가지고 막 가고 그랬어요. 그래 한 번씩 소 놓쳐가지고 시급하고 아버지한테 막 혼나고 막 그런 적도 있는데요. 소는 풀을 뜯어 먹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 소는 풀을 뜯어 먹고 지구성이 강한 동물이죠. 지구력이 강한 동물이죠. 그래서 소와 같은 대표적인 그런 동물의 고기는 지구성이 강하다고 해서 지근이라고 합니다. 지근. 또는 붉은색을 띈다고 해서 적근이라 그래요. 그 반대쪽은 순발력이 있는 근육은 속근이라고 합니다. 속근. 그리고 흰색을 띈다고 해서 백근이라고 하기도 해요. 백근. 대표적으로 이제 닭고기 같은 거 삶아 놓으면 하얀색이잖아요. 흰빛깔이죠. 그리고 중간 근육이 있습니다. 그레이 머슬이라고 하는데요. 회색근이라고 합니다. 체육 관련된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아마 상식에 가까운 그런 뻔한 이야기인데 그 지근 그리고 적근 붉은 고기의 소에 이제 풀을 안 먹이고 퓨리나라고 하는 사료를 먹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료를 먹게 되면요 소가 비계가 낍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운동 부족에 지방질이 많이 쌓이는 것처럼 인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뭐 이렇게 대표적으로 있다면 그 다음에 뭐 비타민, 무기질, 물 이렇게 6대 원소가 있다면 대표적으로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그게 칼로리로 변환이 될 때에는 거기다가 4, 9, 4 이렇게 아마 곱하는 식으로 칼로리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탄수화물도 먹게 되면은 300에서 약 400g 정도는 이제 흡수가 되어 가지고 처음에 초반기에 바로 이제 피로 들어가서 혈당이 되고 나머지 양들은 간에 저장이 되거나 피부 아래 즉 피하 지방이 됩니다. 그래서 젤 또는 겔 독일식 그 다음에 영국식 발음이 다르잖아요. 젤 또는 겔 형태로 피부 아래에 이제 쌓이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지방질을 우리가 동물 뭐 인간도 동물이지만 짐승의 것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 이제 비계라고 합니다. 비계. 피하 지방 있고 간에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퓨리나라고 하는 사료를 먹게 되면은 소의 근육에 사이사이에 층층이 이제 비계가 낍니다. 우리 태권도 하시는 분들은 격파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나무나 돌 이런 거 또는 얼음이나 깰 때 겹겹이 딱 붙어 있으면 못 깹니다. 굉장히 뭐 손 부러지죠. 근데 이제 그 겹겹이 쌓인 격파물 사이사이에 쇠젓가락이나 약간의 갭을 둡니다. 이렇게 띄워둬요. 띄워두면 때리면 쫙쫙쫙
그 상층부부터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잘 깨지거든요. 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이사이에 비계가 끼면 그냥 살코기로만 되어 있던,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접근 상태, 빨간 고기인 상태로만 있던 건 질겨요. 그런데 이제 사이사이에 비계가 끼게 되면 쫙 씹으면 쫙쫙쫙 잘 씹히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합니까? 오, 부드럽다.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고소하다. 예. 그거 없으면 맛이 없죠, 사실. 그래서 고기는 사실 지방을 좀 같이 있는 그 삼겹살 맛있잖아요. 맛있다, 부드럽다라고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다가 A, 투뿔이라고 등급까지 딱 매겨주고 한층 더 비싸게 팔고, 우리는 그걸 사 먹고 기념일 되면은 잘 대접했다라고 서로, 나는 또 잘 대접받았다라고 서로 위안을 하게 되는, 사실 좀 웃긴 일이죠. 인간이라는 게 등급을 만들어 놓는 것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돈을 지불한다는 게 어떤 면에서 참 웃긴 면도 있습니다, 실은.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 사료를 먹이는 소, 뭐 일본의 와규, 그다음 우리가 부르는 한우, 그다음 미국 소, 그다음 일부 지금 호주 소, 다 그거 먹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먹고 난 뒤에 소를 이제 키우잖아요. 그러면 사료값하고 뭐 똥 치워주고 건물 유지비, 그런 비용들 다 합산해가지고 이 소를 얼마만큼에 키웠을 때 수익성이 가장 좋을까라고 이제 임계점을 찾는 걸 우리가 채산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채산성이 그때마다 좀 달라요. 시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로 이제 한 30개월 전에 이제 도축을 합니다. 하는데 그 30개월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 어른들도, 인간도 오래 살면은 깜빡깜빡 건망증이 있고, 근감소증이 생기고, 또 뭐 치매도 오고, 각종 기능에 이상이 생기잖아요. 소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살아버리면, 늙은 소가 되면은 그런 이제 기능 이상이 오는 겁니다. 그 기능 이상이 온 영국 소 한 마리를 영상으로 찍은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이제 MBC의 최승호라고 하는 PD 수첩, 당시 그 PD가 사람들을 선동한 거예요. 물론 선동된 것도 참 유감스럽습니다만은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저 이승환 같은 뭐 대표적으로 그때 촛불 가수라고 불리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그럼 소만 말하면 되는데 이제 이명박 내려오라 이거는 거죠. 이제 어떤 메커니즘인지 아시겠죠? 3.15 부정선거, 부통령 부정선거인데 그거 규탄하러 나와가지고 나중에 구호가 이승만 하야라고 하는 걸로 바뀌어버리는 것처럼 그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해방되었을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조만간 또 어떤 선동을 할지 모르는 거죠. 근데 그거 가지고 과묵병이라고 막 그렇게 선동하고, 지금 그 2018년 넘어가면서 광우병 그 선동 사태가 2008년에 있었잖아요. 2018년 정도, 그러니까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수입 쇠고기 1위를 미국 소고기가 또 하게 되었습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거는 그때 선동되어 가지고 이명박이 죽여라, 쥐박이 죽여라고 촛불 들고 나갔던 사람들, 또 나가지는 않더라도 같이 욕하고 했던 사람들, 그러면 근데 그때 좀 멍청했다, 역겼네, 그때 내가 낚였네, 정말 쪽팔린다, 다시는 안 속을 거다, 그리고 우리를 속이는 그때 금마들, 그 악마들이네. 반성문이 나와야 되잖아요. 반성문이 안 나온다는 거, 반성문이 안 나온다는 거, 요게 바로 위선입니다. 우리 지금 좌파 진영에서 니 거 내 거고 내 거는 또 내 거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욕심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가지고 위선을 부리는 그런 좌익들, 욕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국민 전체가 일정 부분 위선적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다, 또 잘못했는 거는 그때 내가 잘못했는 거다, 나 앞으로 또 달라질 것이다, 또 학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요? 솔직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텐데, 솔직해도 자기한테 뭐
자기 평판에 어떤 뭐 스크래치가 나나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걸 스크래치 난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성장 가능성이 제로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으니까 보시기에 어지러울 수도 있다 싶네요.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이제 또 들어가면 또 다음 클래스 또 수업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외래종 식물 갖고 그렇게 써놨는 그런 정도의 세계관을 갖고 있으니 광우병 선동에도 잘 낚인다는 거. 황소개구리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러스도 같이 인간과 공존합니다. 그리고 그 생태계 속으로 아답테이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호떡집에 불 났는 양 호들갑 떨지 말고 차분하게 현실 직시하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